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그리스가 일단 눈앞에 닥친 디폴트로는 피했다라는 유럽발 호재가 있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함께 보시고요.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 예측해 보시고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스톱의 투자 비법에서 준비한 실존 종목 중심의 투자 노하우도 배워보시길 바라고요. 네, 주식 고스톱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장로드 증권투자연구소의 장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내일 일정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막판 진통 끝에 그리스 2차 구조에 금융안 지원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호재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는 유럽보다는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205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네. 예견이 됐던 얘기입니다. 환매 물량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환매 물량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기관 쪽에서 특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매수할 그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수요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기관에서 주로 매수한 그런 대형주 위주의 그런 매수세의 그런 자금이 총알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악재가 나오더라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동안은 이번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수급적인 면에서의 그런 어떤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한동안은 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매매 포지션을 갖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라인이 좀 끝나면은 아마 잠깐이라도 대형주 장세가 좀 다시 돌아올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 기간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그런 그 지금 현재 그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런 차트적 맥점 그리고 또 가치적 그런 저평가된 그리고 또 모멘텀 이런 현재 정치적이나 정책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금 혼합된 시장이기 때문에 2012년도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혼합되면서 같이 이제 매매하는 데는 하나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체크해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그 수익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리스크의 관리를 중점을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2012년도 후반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이겼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네, 계속해서 고스톱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전 선취매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혼자 끙끙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들이 또 그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할 때 와그러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함께하고 있죠. 시간대별로 홈페이지
잘 맞춰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나갑니다. 매일매일 한 분씩 저희가 당첨자를 골라내서요. 매주 금요일마다 당첨자 5분을 공개하는데요. 이 당첨자 5분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바로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이선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장로드 실전 고스톱 타법을 이루는 투자 로드맵 3총사가 아닌 것은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도 있습니다. 1번 가치, 2번 차트, 3번 모멘텀, 4번 보조 지표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블 게시판으로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시면 그리고 제가 초반에 했던 말들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어주실 만한 문제니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네. 자, 주말 동안에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 성원에 많이 입어서 이제 강연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강연을 갔다 네. 오셨고요. 그 강연회에서 제가 이번 강연회는 제가 많은 것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제주도에서 비행기 왕복 비행기도 그 차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전날 밤에 전화를 받고 정말 그 강의는 정말 제가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주도 많은 지방에서 또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차비가 분명히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실 뭐 해봤자 많이 들어야 차비 2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게 기법 강의에서 3시간 정도 강의했던 내용은 그 이상의 그 몇 배의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연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뷰역스 같은 거, 그때 이제 금요일 날 하한가 갔던 종목이었죠. 이 하한가 갔던 종목이었지만은 월요일 날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하파동 타법의 그런 어떤 그 기술적 모멘텀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차트에 대한, 그렇죠, 고스트 타법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듀얼 산업 같은 걸 한번 좀 볼까요? 그때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강연회 때 말씀드린 게 거의 뭐 점 하한가 근처로 갔었습니다. 요때죠, 요때. 그렇죠? 요때 이제 그 하한가 근처로 갔었던 이 라인이었는데, 하한가에서 시가가 나왔다 뭐 잠깐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에 부딪히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여기에서 그 하한가로 완전히 굳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종목을, 제가 그때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화요일 날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로드 고스톱타법에서는 그 하한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한가라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 하한가라는 게, 그렇죠? 이런 하한가라는 것은 항상 용서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갖고 있는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때는 무조건 매도예요. 이거는 그냥 들도 보지 않고 무조건 매도입니다. 물론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거를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한가를 매수하셨다면은 그냥 하한가 그 전에 다 매도입니다. 하한가. 그래서 하한가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예외 규정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바로 짜타하고, 그렇죠? 짜타죠. 자, 짜타 기법하고요. 하나는 하파동 타법입니다. 하파동 타법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타랑 하파동 타법이 이 2가지만 예외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나머지 모든 하한가는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한가는 용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 리스크보다는 그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손실익이 뭐 15% 나오든 10% 나오든 간에 하한가는 절대 용서해서 무조건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맞습니다. 하지만 요 2가지, 이거는 제가 기법 강의를 해드렸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파동 타법 같은 경우는 강연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짜타 기법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나머지 것들,
이 짜투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어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하한가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그 작전에 관련된 그 뉴스가 하나 보고됐죠. 그때 그 경수로 폭발에 대한 그런 그 뉴스가 좀 그때 1월 6일 날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이제 1월 6일이었는데 이때도 분명히 그 지수가 웬만한 게 괜찮았어요. 괜찮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습니다. 낮에. 갑자기 폭락이 나왔는데 이 폭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폭락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런 폭락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다 능력입니다. 그렇죠? 홀딩이죠, 뭐. 그렇죠? 이때 당시 분명히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짜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물량이 나오면 물량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때 물량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역시 그 루머가 가짜라는 소식이 들면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도리어 우리는 밑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장로드의 고스톱타법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주식은 항상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가짜냐 진짜냐 그런 것이 정보 매매를 하면 죽습니다. 정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꼭 100%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에 따른 대응이 이 능력에 따른 대응이 그렇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장로드의 고스톱타법이에요. 그렇죠? 장로드의 고스톱타법입니다.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그 때에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시간을 같이 하시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로 그 도움이 됐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가 이 기법들은 실전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곧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토요일 날 강연의 시간에서 이때 이 하한가가 갔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렇게 됐을 때였습니다. 이 강연회 때는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한가가 간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 이걸 보라고 그랬어요. 하한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만약 하한가에서 시작을 하면은 매수 적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밍이죠. 매수 적기고 하한가가 풀리는 물론 이게 하파동 타법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한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파동 타법을 아셔야 돼요. 이 하파동 타법에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아 들어간다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 조건 하한가에서 시가가 나왔을 경우만 여러분들은 매수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저 중급 고급이 아니라 초보 계열이기 때문에 하한가에서만 매수 포지션 레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하한가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가 안 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매수하셔가지고 홀딩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홀딩하신 분이 계셔서 문자로도 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월요일 날 맨 처음에 동시호가 때까지만 해도 하한가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몇 분 남겨놓고 갑자기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조금 마이너스권이지만 위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 이제 밑꼬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밑꼬리 공략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유형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두월 산업이 하한가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한누리당에서 신공항에 있는 그것을 정책을 안 하겠다. 그죠? 그 얘기가 나와서 하한가가 갔던 거거든요. 오늘 또 말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공항은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만 여겼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한누리당 쪽에서는 접었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 한쪽에서 안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책으로 내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쪽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나왔기 때문에 당이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더군다나 이런 조정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하한가에서 여기 하한가에 갔던 때에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한가에 나왔던 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분봉을 보면은
또 이 분봉을 보시면은 내가 좀 많은 거를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 하한가 갔을 때 그 분봉이에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5분봉인데 오전에 잠깐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파동이 일어났고 다 꾸준히 하한가를 갔습니다. 상당히 강한 하한가죠. 엄청난 악재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그렇죠? 그런데 첫째, 이 종목은 하한가 있는 레벨에서 많은 매집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하한가에서 많은 매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일봉상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게 정말 큰 악재였다면 하한가에서 매집도 없을 뿐더러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어요.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 확인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다만 그 다음날 하한가에서 매수에 대한 또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여기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신공항 때문이거든요. 신공항 테마를 타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이게 신공항을 한쪽이 안 한대. 그래서 떨어진 건데요. 그게 떨어진 이제 그 다음 하한가가 나오는 자리가 옛날에 신공항 하기 전의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자리까지. 그쵸? 제자리까지 온 거고 단기 급락이 나온 겁니다. 단기 급락이 나온 거예요.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그쵸?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한 네다섯 가지 되죠? 그 네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거는 매수 맥점에 접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하한가가 아니라 한 55분인가 뭐 그때쯤에서 갑자기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대입니까? 시가가 6%대죠? 예, 마이너스 6%대 시작을 절반 이상이 올라갔던 거예요. 6%대에서 시작해서 밑꼬리가 약 3% 정도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밑꼬리 공략에 대한 종목. 왜냐면 이때 아까 봐주셨죠? 아침에만 잠깐 튀었다가 쭉 하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강한 하한가 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 그것도 하한가는 가지도 않습니다. 하한가 갈 것 같은 그런 위세를 부리니. 그렇죠? 그 얘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마지막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 테마는 아직 살아있어요. 신공항의 테마. 그리고 신공항의 테마는 다시 올해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하는 대선 관련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겹게 대선 관련주도 여러 종목을 봤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식상해요. 아가방, 보령메디앙스 그쵸? 식상한 종목들입니다. 다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너나 다 알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물론 부산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걸 지금 서로 하냐 마느냐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어쨌든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책 테마라는 건 표심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목적은 표예요. 표를 얻어야지만 승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부산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1차 파동만 일어났어요.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여러분들 그 과거에 아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방 한번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가방도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가방 같은 거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아가방 이 당시에 12월 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대선 관련주의 본격적인 시작이 나온 거예요. 유화 관련돼서. 그리고 조종이 나왔어요. 조종이 나와서 5일선과 20일선의 이런 이격도, 단기 이평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으면 좁히려는 성질이 있다. 그쵸? 자, 적으세요. 단기 이평선의 5일선과 20일선이 벌어져 있으면 좁히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주가 하락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격도를 좁히는 작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 5일선과 21선이 가까워졌을 때 거기서 이제 데드클로스냐 아니면은 그냥 5일선이 21선 지지를 타고 올라가느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1차 파동으로 끝날 게 아니죠.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계속 가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결국에 여기도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곳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렇죠? 더 큰 상승을 위한 그런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때 끝난 겁니까?
이게 2012년도에는 계속 나와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딱 대선 바로 그 해에. 정책이죠. 정책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걸 부인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주식을 제대로 안 하신 분이에요. 못 하신 분입니다. 주식을 한 가지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제가 2012년도는 대선 관련주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려진 그 종목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아까 전에 그저 두월산업처럼 새롭게, 물론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의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을 잡기는 힘들어요. 상한가 4-5개가 나오는 그 파동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와요. 그 조정이 한두 달, 3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급등주를 잡고 싶으면, 그리고 큰 수익을 내고 싶으면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는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주가가 오르고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분은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 떨어질 때 했죠. 급락이 나올 때. 그쵸? 블랙 먼데이라는 하루에 23%가 안 됐지만 2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 하루에 4분의 1 토막이 났던 1987년 10월. 그쵸? 이날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 그게 워렌 버핏입니다. 그 전까지 주식이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엄청나게 주식이 자랑하면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너도 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2007년도 11월 2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그때 막 증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막. 거꾸로 하신 거죠, 거꾸로. 그렇죠?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여기 물렸던 사람들 다 깡통 찹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그리고 2009년도 3월까지 바닥을 길 때, 그때 워렌 버핏을 배웠던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매수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회장님들, 어르신들, 형님들, 뭐 그렇게 표현들 하죠. 그렇죠?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셔야 되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두울산업처럼, 그렇죠? 새로운 일단 대선 관련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제 이틀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상한가 갔는데 사실 거래량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죠. 요거 전고점 근처에 있는데 거래량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밑에서 매집이 많이 되었다. 내일 이 종목은 흔들릴 겁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이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때 음봉이 나온다. 죽는 겁니다. 양봉이 나온다. 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게 당장 내일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두월산업 이거 그렇죠? 요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하한가에서 됐으면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하한가에서 매수가 안 됐으면은 요 밑에서 밑꼬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렇죠? 요 공략이었고, 그때 얘기를 드렸던, 그렇죠? 이거 얘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AP 시스템도 수익이 좀 나왔죠? AP 시스템 수익이 나와. 근데 뭐 스윙 위주로, 그렇죠? 스윙 위주로 어느 정도. 사실 AP 시스템은 이쪽에서 매수 포지션이 되고 지지난 시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고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실전에서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이건 여기서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입니다. 이거는 뭐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 안 자르는 거 아니죠?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왜 더 가느냐? 그 큰 이유를 볼까요?
그렇죠? 이런 수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수렴이. 그렇죠? 수렴이 나온 겁니다. 이런 수렴이. 이거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네. 그렇죠? 이러한 어떤 수렴이 나오면서 삼각 수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아직까진 멀었어요. 아직까진 가려면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나포카드 캐치법 오늘이 3일째 되는 날. 윗꼬리가 나왔죠? 내일 윗꼬리 타법입니다. 딱딱 나오죠, 답이? 윗꼬리 타법이면은 내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그리고 여기 고점 레벨을 뚫느냐. 이 라인선,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앞으로는 위로 가지만은 한번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 조정 때 또 매수 맥점. 쉽죠? 답이 보입니까? 느낌이 보이나요? 이런 것이 계산이 서야 돼요. 이런 것이 계산이 서야 됩니다. 그쵸?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진영화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AS 보겠습니다. 진영화학. 그쵸? 진영화학도 말씀드리고서 3일 정도 올라갔죠? 그쵸? 3일 정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익 실현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끝났냐? 이것도 전 고점 레벨에서 이 고점 레벨에 왔을 때 오늘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못 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대 거래량의 양봉이 나와야지 뚫고 간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했죠?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쵸? 이거. 일단 우리는 진양화학 실전에서 다 끝났습니다. 3일. 윗꼬리 타법의 그 다음날. 그쵸? 거래량이 솔직히 부족했어요. 거래량이. 이게 거래량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수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실전에서. 진양화. 끝났냐? 사실 끝난 것 같지는 않죠.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양화. 아직 이슈가 사실은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이 종목을 매수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이슈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요 레벨에서 5일선과 21선만 지지가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추세 레벨이 무너진다면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험하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종목이 이슈 단기적 관점이지만 그렇죠? 단기적 관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종목 아무리 좋은 우량한 종목이고 좋은 종목으로 단기적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기간이 뭐 2개월, 3개월 내내 손실이 된 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 그게 대형주, 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형주들에 대한 믿음을 상당히 잘못 갖고 계세요. 잘못 갖고 계시는데 대형주들은 언젠가 오른다고 착각하십니다. 2000년도에는 그랬어요. 아직까지 2000년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20세기형 사고방식이에요. 20세기 때는요. 대형주를 그냥 아무거나 갖고 계셨으면 2년, 3년, 5년 후에 보시면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수익을 봤었어요. 그런 똑같은 것이 2010년도 이때 이 10년대에도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절대로 과거랑 똑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안 하고, 그쵸? 노력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서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가 됐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현실에 맞게 자기를 그 자리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참 어려운 건데 나의 그 투자 패턴, 그러니까 일반 그런 건 일관성이죠, 일관성. 투자 패턴의 일관성을 갖는 분들이 사실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말은 이뻐요. 일관성으로 투자를 가서 자기 주체적으로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말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쵸?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뭐 진양화학도 리스크로 우리 단기 스윙 위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단기 스윙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고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반도체도 계속 꾸준히 상승이 나왔죠. 서울반도체 쳐야겠네. 잠시만요. 네.
종목 코드는 046890번이요. 자, 서울반도체도 꾸준히 그 LED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타이밍을 잘 잡았죠? 그쵸? 네,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수익을 다 실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위주로 가는 거고 역배열 타법이에요. 그렇죠? 역배열이었죠? 역배열에서 이제 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이 좀 나와준 거고 장기 이평선 여기 201선인데 241선 정도 안팎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요거 일단은 요 정도에서 끝냈다. 이런 것들 단기 수익 위주로만 일단은 한동안은 그렇게 갑니다. 그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 와 있는 데다가 그 고점 부분에서 더 이상 일단은 조금 그 변동성, 그 변동성은 개별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커져요. 이 고점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한동안은 개별주 위주의 좀 단기 수익 쪽으로 가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만 이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안철수를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안철수 연구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한가에 왔었는데 이때 하한가에 왔었는데 그 하한가에 원래 매수 포지션 그 5장에 매수 포지션 레벨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 날에 갭상승이 좀 나와주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짜타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한번 짜타 기법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그 상승장에서 종목의 상승 추세 중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짜타 기법이 나오는데 짜타 기법은 짜가 하한가 타법이고 중요한 것은 가짜 음봉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끼 있는 음봉, 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과거에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온 상한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5 동시호가에 전 하한가 종목의 매수 잔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테마가 있거나 주도주였거나 그러한 종목들이 좋습니다. 안철수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면은 위험, 리스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끼가 있으니까. 끼가 있다라는 건 뭐죠? 끼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끼가 있다라는 게. 끼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주식에서. 우리는 끼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끼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수줍은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맞죠? 착한이지만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착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민폐를 많이 끼쳐요. 여러분들도 끼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끼라는 거는 수급이죠. 주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급등이 나왔던 것이 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짜타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윈스테크넷. 이 차트 보시면 윈스테크넷이라고 있대. 하한가에서 여기 하한가에서 우리가 매수가 좀 들어갔었죠. 여기 이렇게 하한가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윈스테크넷 첫 상장이 되는 날 하한가에서 동시호가 때 매수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차트 보여줬죠? 상한가 연속으로 나왔죠? 그쵸? 3일째 되는 날 매도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쵸? 이틀 상한가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맞나요, 이거? 이게 실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전에서 진짜 그렇게 매수가 나갔던 실전에서 윈스테크넷. 짜타 기법에 전형적으로 맞아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윈스테크넷. 그 다음은 이거 차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으니까 지난 시간 거 보시면 되겠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이게 동시호가에 5 동시호가에 이게 이제 종가 끝났을 때 캐핑해 놓은 건데 동시호가 때 이렇게 그렇죠? 매수 잔량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매수 잔량. 동시호가 때 그렇죠?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요거 다 보여드렸고 그럼 그 다음에 DPC 볼까요? DPC도 요 밑에 다 그 자리에 있죠? 매수 포지션 레벨 잡힙니까? 요거 DPC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DPC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DPC 그 당시에
지금 현재가 창은 보셨고요. 그렇죠? DPC 현재가 창은 보셨고 이 당시에 걸 한번 볼까요? 5월 달이었죠. 5월 어디 있죠? 18일. 예, 5월 18일. 이쪽입니까? 요쪽이네요. 요쪽. DPC 5월 18일 요 날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시가가 어디입니까? 시가가 그 다음 날에 5월 19일 이 날이죠.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인데 이 날이죠. 이 날이 하한가 간 날이고요. 이 날에 이제 그 날인데 이때는 DPC가 이제 그 악재에 의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 더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시가가 플러스권 여기 한 매수는 여기에서 했고요. 시가가 플러스권이에요. 동시호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시가가 그러니까 왜냐면 시가가 1.5% 그죠? 고점이 8%까지 올라갔습니다. 8%. 고점이 8%까지 올라갔었고 여기가 1.5% 시가가 1.5%예요. 이 종목은 아침에 상승이 나와서 여기 단기 고점 시그널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 포지션이 잡아야 되고 이것이 한번 상승 고개가 이게 봉우리를 나왔던 종목이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매도예요. 봉우리가 파동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봉우리가 나와가지고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입니다. 반대로 골짜기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는 거는 매수예요. 적으세요, 여러분들. 봉우리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봉우리 막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봉우리 쭉 나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중에 막 가다가 밑으로 하향 이탈을 내요. 즉 여러분들이 전저점에 스탑로스를 딱 걸었는데 그 스탑로스 물량을 다 뺏어갑니다. 골짜기를 파는 거죠. 골짜기는 급등의 시그널이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골짜기를 파고 다시 이 지준 라인을 돌파하는 거. 전저점 하향 이탈했던 것이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전저점 상향 돌파하는 것은 급등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봉우리가 나오면서 위에 단기 고점 시그널이 잡히고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전에 21선 레벨 지지가 안 나와서 다 매도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가느냐 안 가느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아까 삼양식품도 보셨죠, 여러분들?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날짜가 삼양홀딩스를 보죠. 삼양홀딩스. 네, 삼양홀딩스로 일단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 이것도 여기 이날이죠? 예, 이날. 삼양홀딩스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여기 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밑에만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이거를 좀 위로 올리면은 좀 나오려나? 그냥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하한가 갔죠? 이때 하한가 갔습니다. 이때 하한가 갔는데 이때도 삼양홀딩스가 아까 어떻게 나왔죠? 아까 삼양홀딩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한번 다 볼까요? 이거죠? 삼양홀딩스. 자, 삼양홀딩스 여기 매수 포지션 레벨이 잡히는 이 구간이었고요. 이거를 차트로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죠. 그쵸? 근데 그 다음날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락하면서 시가가 하향 이탈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 한 가지 팁.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짜타 기법에 이런 통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은 9% 갭상승도 나와요. 그런데 9% 갭상승이 나오는 건 매도예요. 당연히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 밑에 약간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양봉이 곧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짜타 기법이 왜 안전하고 리스크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짜타 기법이 하한가를 만드는데 이 짜타 기법이 왜 안전할까요? 하한가인데 왜 안전하죠? 여러분들 인식에는 하한가가 엄청나게 불안할 거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불안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짜타를 왜 하한가를 이용을 한 매매 기법이 나올까요?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급.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막연한 하한가에 대한 그런 인식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서 매매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십시오. 이건 물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스톱 타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5일선 레벨이 지지가 나오면서 3일째 되는 날 단기 스윙이죠. 항상 단기 스윙주입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상한가가는. 그때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왜냐면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주기 때문에 이 수급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나오면은 조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빠른 하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요거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스테크넷 뭐 스템사이언스 뭐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뭐 여기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찻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다 보다시피 하한가 저가가 여기 저가가 하한가입니다. 저가가 첫째 저가가 하한가다. 그렇죠? 둘째 매수 잔량 하한가의 매수 잔량 여기 셋째 13% 마이 13%까지만 용서합니다. 하한가를 닫던 놈이 상승이 나왔을 때 13%까지만 용서합니다. 왜 13%죠? 이 13%는 하한가가 내일 이 하한가 기준으로 매매가 들어갈 건데 개파락이 나온 거 빼놓고는 이 하한가 레벨이 기준 라인이면 손절 레벨이죠. 이 손절 레벨이 2% 안팎으로 짧게 잡기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절 레벨이. 그쵸? 손절 레벨이 2% 안팎을 잡으려는 리스크 관리예요. 저점이 하한가고 이 하한가에 매수 잔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짜타 기법의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다만 이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고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도 주면서 현재 시장에 주도 주면서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이면 더 좋고요. 그렇죠? 무조건 주도주가 좋습니다.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 이 끼라는 게 주도주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것이 안철수 연구소.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 끼가 있고 주도주 종목이고 과거에 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근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짜타 기법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드렸고요.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 같은 거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 한번 보죠. 한국정밀화 이거 좀 오늘 올랐어요. 네, 오늘 좀 올랐습니다. 요거 자, 이 종목 좀 크게 해서 보면은 답 나오죠.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 그쵸? 왜 왠지 답 나오죠 이거? 이거 따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거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딱 알고 있습니다. 그쵸? 써서 보내세요. 이거 왜 이거 되는지 그쵸? 써서 보내십시오.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예? 한국정밀기계요? 예예. 네. 한국정밀기계입니다. 한국정밀기계 이거 딱 큰 흐름에 보시면은 답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퀴즈를 낼 테니까 이건 또 다른 퀴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내는 거니까 뭐 답을 문자로 보내시든 아니면 카페에다 올리시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요 밑에 이거 밑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밑에 자 이거를 조금 검은 걸로 해서 볼까요? 검은 거 지금 약간 약한데 자 이렇게 매집이죠 매집 그쵸 매집이죠? 이게 다 매집이죠? 자 이 매집이 된 거에 다 위에 있습니다.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 매집된 거 위에 그쵸? 오늘 매집된 거 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이게 다 돌파가 됐어요. 됐죠? 요거. 이게 이제 대선 관련주로 새로 부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선 관련주로 될까요, 이게? 대선 관련주로 될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내일 이 종목 조금 분산해서 매수하시고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일단 오늘 올랐어요. 올랐는데 종가 레벨에서 좀 약간 지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본 건데 일단은 분봉을 잠깐 볼게요. 분봉. 5일선 레벨가 많이 좀 내려왔죠. 5일선 레벨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준 가격이 21,750원이에요. 21,750원을 내려가면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준 라인이 21,750원이란 얘기지. 그쵸? 기준 라인 뭔지 알죠? 전저점 이탈 시 관심. 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건 떨어지는데 제한이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5일선 근처가 2차 지지 라인이니까 요거 지지 라인 때 2,170원, 2,100원대 안팎 지지 라인이 나옵니다. 내일 5일선 좀 올라갈 테니까. 지지 라인 1차, 2차 나오죠? 거기서 분할로 각각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은 일단 매집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22,000원대는 벗어납니다. 최악의 경우. 그게 리스크 관리야. 그쵸?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냥 아니면 그냥 가는 거죠. 갭상승 크게 나오면 매수 못 합니다. 당연히. 그쵸? 갭상승 크게 나오면 당연히 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상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자, 모바일 리더. 자, 모바일 리더. 모바일 리더는 사실상 한 번 더 내려왔어야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리더 그동안 조종이 조금 나왔는데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주의하면서 한번 매매를 한다면 5일선 기준 매매에 들어갑니다. 분봉 볼까요? 5일선 파란 5일선 보이시죠? 이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봉우리가 나왔습니다. 봉우리. 내 싫다고 그랬지 봉우리. 봉우리가 나온 것들은 나중에 꼭 주저앉아요. 꼭. 이 봉우리를 지지를 주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이거 SN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SN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부드럽게 어루만져 줘야 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야지 올라가야지. 이런 것들. 5일선 기준 매매를 하십시오. 5일선 기준 매매. 끝! 됐죠? 이거. 5일선 기준 매매. 자, 내일 아침에 상승이 거의 확실한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오늘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얘가 오늘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동양철관 다음 카페 보시면 동양철관 올려놨으니까 왜 그 이유는 다음 카페 한번 보세요. 다음 보시고 여기 동양철관 이것도 보이죠? 왠지 보이죠 이거?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한국정밀기계랑 이거랑 똑같은 거 그쵸? 요거 보이죠? 여기 또 수렴이 돼 있습니다. 수렴이 돼 있어요. 수렴이 돼 있고 조금 크게 해서 볼까? 밑에 여기로 매집도 여기 좀 다 돼 있고 밑에 매집이 참 예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해서 볼까요?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양봉 포지션이 나왔고 5일선과 21선 한번 볼까요? 5일선과 21선. 자, 5일선 파란선, 21선, 그쵸?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빨간 게 21선 위에 있죠? 아직까지? 내일 이게 만나거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러려면은 주가가 21선 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21선 위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적어도 21선 여기 22,570원, 2,570원 이상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가가. 동양철관. 내일 일단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어질지 어떨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카페에 가시면은 그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여기 동양철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써놨거든요. 와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되거든요. 동양철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것들도 미리미리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종목도 말씀드리고 짜릿하기법의 기본적인 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짜릿하기법 매매법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일단 앞에 있는 그 성비열법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종목들도
좋은 거 있죠? 내일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알찬 강의 함께했고요. 아래로 장로드 주식부자클럽 카페에 주소 나가고 있죠. 이 공간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강의 중에 충분히 찾으셨을 텐데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장로드 실전 고스톱 타법을 이루는 투자 로드맵 3총사가 아닌 것은인데요. 1번 가치, 2번 차트, 3번 모멘텀, 4번 보조지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아니면 와그라글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고요. 당첨자께는 저희가 이성규 팀장의 책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장상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박 플러스 내일은 신규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